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비싼 전기차 보험료를 개선하기 위한 전용 상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 경기가 내수 회복세 약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개선 흐름이 주춤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도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브랜드와 가맹점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실 있는 성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기차는 동일한 일반 차종에 비해 자차 보험료가 비쌉니다. 부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가 고가다 보니 차량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SM3의 경우 자차 보험료는 41만 원이지만 전기차는 약 1.6배 높은 67만 원. 기아차 소울 역시 자차 보험료가 23만 원인데 비해 전기차는 48만 원으로 2배 이상 높습니다. 차량 가액이 높을수록 비싸지는 보험 산출 방식을 택하다 보니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고 파손 부위나 사고 형태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보험료 산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전용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보험개발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완성차 업체들은 협의체를 운영해 전용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전기차를 확산시키는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전기차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불어 여러 가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계기관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의해 주길 바라고요. 저희 회사는 이번 전용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서 배터리 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품 비즈니스 모델도 함께 검토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보험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기관, 완성차 업체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이 담당합니다. 이후 6개월 동안의 개발 과정을 거쳐 오는 9월경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국내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 경기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된 가운데 수출 부진까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이 주춤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를 보면 의복과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 운송장비 투자가 크게 늘면서 6.1% 증가했고 건설 투자 역시 7.4% 증가했습니다. 1월 중 수출은 선박과 자동차, IT 제품 등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18.5%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조업 생산은 석유 정제와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1.5%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와 예술, 스포츠 등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와 금융, 보험 등이 감소하면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8% 상승해 전달 1.3%가 오른 것과 비교해서는 오름세가 둔화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오름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달에 비해 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국내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2014년을 기준으로 약 3,200개. 지난 2012년 2,000여 개에서 2년 만에 3,000개를 돌파했고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맹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브랜드와 가맹점 수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매출액도 늘어야 하지만 사정은 다릅니다. 2012년과 2013년 프랜차이즈 산업의 연간 총 매출액은 약 292조 원이었지만 2014년 288조 원으로 1.9%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연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12년 약 16조 원에서 2014년에는 13조 원으로 14.6%가 줄었습니다. 특히 2014년 매출이 발생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3,155개 가운데 32.4%인 1,021개가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당 당기순이익 역시 2012년 66억 원, 2013년 52억 원, 2014년 43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폐점 가맹 수도 늘었습니다. 2012년 25,874개 가맹점이 폐점된 이후 2013년에는 27,972개, 2014년은 3만 개를 넘어서 2년 만에 17%가 늘었습니다. 가맹점의 매출이 저조하고 신규 개설이 안 되고 폐점 숫자가 늘다 보면 역시 기업들의 매출 또한 감소될 것이고,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 경영에 따른 고정비용들 이런 것들은 그만큼 유지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영업이익 또한 당연히 감소할 수가 없을 것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은 기업들이 브랜드 수를 늘리기보다는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내실 있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을 타깃으로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전 세계적 경기 둔화 속에서도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5,269억 달러로 주요 71개국 중 처음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한국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5%에서 3.46%로 올랐습니다. 한편 지난해 세계 최대 수출국은 2조 2,749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해 지정과 공동활용시설 구축에 대한 신청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동안 구분해서 진행돼온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사업 신청 절차를 통합해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뿌리기업들은 지난해보다 3에서 4개월 앞당겨 지정과 함께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시설 지원에 편중돼 있던 공동활용시설 지원 범위를 뿌리기업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기 기업들의 특허 활용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필요한 특허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 목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5년 동안 의료기기 분야에 출원돼 등록받은 특허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로 작성된 특허 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 기존 특허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2일 리콜 이행 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시장의 리콜 제품 유통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운영되는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 체계로 리콜 기업의 이행 결과를 철저하게 점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리콜 관련 의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즉시 처벌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취약지대도 리콜 제품 감시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무역기금 융자 금리가 오는 3월 1일부터 인하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소수출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무역기금 융자 금리를 연 3.5%에서 2.7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혜택은 기존에 융자가 있던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무역기금 융자를 받은 업체들의 상환 이자가 연간 10억 5천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